안녕하세요. 부자 패턴 연구소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고 어떻게 하지? 이 고민 이미 수백 번은 해보지 않았나요? 이사비, 아이 학원비, 부모님 용돈, 대출 이자, 보험료, 카드값. 머릿속으로 계산을 수십 번 돌려도 뾰족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쓰는 걸 줄여야 한다는 것도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은 정말 많이 했는데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 막막함 사이에서 부자 패턴 연구소가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곳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가족을 더 편하게 해주고 싶고, 아이에게 돈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덜 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벌고 있는 이유가 능력이 여기까지라서가 아니라 벌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있는데 그 능력을 통장으로 연결하는 패턴과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요즘 통장 앱 켰다가 그냥 끄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잔액 숫자 딱 보는 순간 심장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걸로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티지?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우리 머릿속 숫자만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카드값, 대출 이자, 관리비, 아이 학원비, 보험료, 각종 자동이체. 아직 보는 한 푼도 안 나갔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마이너스가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밥상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도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다음 달 카드값, 아이 학원비, 대출 이자가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이번 달만 좀 버티자. 다음 달부터 진짜 한다. 이 말 우리 너무 많이 써왔습니다. 한 달만 그러자고 했는데 1년이 지나 있고 1년만 버티자고 했는데 5년, 10년이 지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부러 인생 망치려고 고른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버티기 위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생존용 문장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통장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잔액이 이 정도면 내 인생 레벨도 이 정도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지 뭐. 그래서 잔액이 적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버립니다. 우리는 원래 이정보선이다. 우리는 돈에 재능이 없다. 우리는 머리가 평범해서 저 사람들처럼은 못 산다.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정말로 우리 머리, 우리의 재능, 우리의 근성과 가능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숫자일까요? 실직, 이직, 경기 불황, 아이 교육비, 병원비, 부모님 부양, 예기치 못한 사건들. 이런 변수들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들은 모두 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부자 패턴 연구소에서는 통장을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통장은 우리 실력의 점수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우리가 반복해온 패턴이 숫자로 찍힌 로그에 가깝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통장 잔액은 우리의 실력 점수가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온 돈의 패턴의 로그다. 이 관점이 바뀌면 통장을 볼 때마다 우리를 때리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에서 우리는 이 패턴으로 살아왔구나. 로 문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나폴레온 힐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평생 한 가지 질문에 몰두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대, 같은 나라,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해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까? 그래서 그는 부자, 정치가, 발명가, 사업가들을 수백 명 이상 직접 만나 그들의 삶을 인터뷰하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가난했는데 나중에 엄청난 부를 이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운이 좋았겠지, 부모 잘 만났겠지, 타고난 머리가 다르겠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봤습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어디로 먼저 보내는 사람인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는 사람인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꺼내는 사람인지, 밤에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인지,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하루, 한 달, 1년, 10년 쌓여서 통장과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거의 없다. 대신 안 되는 패턴을 수십 년째 반복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안 되는 패턴을 돌려온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순간 길이 열립니다. 사람을 통째로 갈아엎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패턴을 갈아엎는 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손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 질문은 우리 존재 자체를 공격합니다. 반대로 이런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패턴을 반복해왔지? 이 질문은 우리를 욕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해석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을 공격하느냐, 패턴을 관찰하느냐,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에 우리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라고 말하는지,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네 라고 말하는지를 갈라놓습니다. 이제 월급날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급날입니다.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알림이 뜹니다.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카드값 결제일, 대출이자, 완리비 고지서, 아이 학원비, 보험료, 각종 자동이체,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가족이 있습니다. 이번 달도 아이 학원은 그대로 보내줄 수 있을까? 부모님 용돈은 지난달이랑 똑같이 드릴 수 있을까? 집 대출, 혹시라도 밀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월급이 들어왔는데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여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나옵니다. 이번 달만 좀 버티자. 다음 달부터 진짜 줄여보자. 이 문장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써왔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도 계속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가 익숙한 문장을 계속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성격 전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주 쓰던 문장, 자주 반복하던 패턴을 조금씩 바꾸는 일입니다. 부자 패턴 연구소가 도와주고 싶은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을 부양할 만큼 책임감과 능력을 증명해온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다른 방향으로 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통장과 자산으로 번역되는 패턴과 길을 배운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창한 투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이야기보다 그 이전 단계, 월급날 10분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장면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월급날 10분 루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월급날 알림이 뜨면 통장 잔액부터 보지 않고 종이와 펜을 꺼냅니다. 우리의 자동 패턴은 이렇습니다. 알림, 앱 실행, 잔액 확인, 한숨, 이 패턴 사이에 종이와 펜을 끼워 넣는 겁니다. 종이를 펼치고 이번 달 고정 지출을 대충이라도 적어봅니다. 집세, 대출, 관리비, 통신비, 아이 학원비, 보험료, 교통비, 그리고 반드시 나가는 비용들.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뭉개져 있던 것들을 눈앞 종이 위로 끌고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 순간 막연한 공포가 숫자와 항목을 가진 현실 정보로 바뀝니다. 우리가 매달 이만큼을 책임지고 있구나. 여기서 한 줄을 더 적어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 매달 버텨왔다. 이 문장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꿉니다. 우리는 그냥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많은 비용을 지금까지 감당해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 전환입니다. 막연한 불안에서 우리 삶의 구조를 보는 눈으로 한 칸 올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은행 앱에서 계좌 하나를 정합니다. 새 계좌를 만들거나 이미 있는 계좌를 골라서 결칭을 이렇게 바꿉니다. 미래의 우리, 그리고 이번 월급날 이 계좌에 넣을 금액을 정합니다. 1만 원, 2만 원, 3만 원. 부담 없는 금액이면 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우리의 현재 패턴입니다. 이 돈이라도 있어야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자.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생각과 함께 살아온 겁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정의해봅니다. 우리는 월급날마다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를 조금이라도 먼저 챙기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종이 맨 아래에 적고 조용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우리 뇌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집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래를 한 번은 떠올리는 집이다. 월급을 이번 달 버티기 위한 돈으로만 볼 때와 월급을 앞으로 10년을 설계하는 재료로 보기 시작할 때 같은 월급이라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통장 잔액은 우리 실력 정수가 아닙니다. 둘째, 지금 우리 통장 잔액은 우리가 반복해온 돈의 패턴이 숫자를 찍힌 로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하나만 가슴에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대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패턴을 반복해왔지? 그리고 한 줄을 더 이어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월급날 10분은 어디부터 한 칸 바꿔볼까? 이 질문을 진짜로 품는 순간 통장의 숫자는 당장 바뀌지 않아도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은 조용히 틀리기 시작합니다. 부자 패턴 연구소는 한 방에 인생을 바꿔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처럼 10년을 더 살았을 때 아무것도 안 바뀐 10년이 아니라 그래도 방향은 바뀌었다. 패턴은 확실히 달라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과 가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통장을 보는 눈,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바꿔줬다면 그걸로 첫 걸음은 충분합니다. 부자 패턴 연구소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50억, 100억 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부자 패턴 연구소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세요. 우리는 함께 패턴을 바꾸고 결국 인생의 숫자를 바꿀 겁니다.